이 비아오에 온 이유가 이 의미가 있는 게 비아오가 세계 기록 타이가 나온 호수입니다. 10km가 넘는 큰 플로리다 베스가 나오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런커 베스들의 성지 일본 비아오에 도전한 박무석 프로. 아마 극과 극 최초의 꽝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각오하고 일본에서 가장 넓은 수면적을 자랑하는 비와호. 박 프로는 먼저 수심이 10m 안쪽인 하류 쪽 중앙 부근을 탐색하는데 왜 내한테만 물리고 저기 물리는 거야. 이야, 드디어. 어우, 좋습니다. 일단 셀로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좀 그래도 희망이 생기네요, 희망이. 수초 장애물이 발달된 연안 쪽 포인트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빈손. 제가 낚시를 이때까지 다니면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캐스팅을 많이 했는데 입질을 못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네요. 설상가상 갑자기 비까지 쏟아집니다. 일본 일기예보도 못 보겠네요. 바람 분다 하는데 바람은 안 보고 비가 오네. 이제 배 타기 전에 봤는데 지금 여러 개의 배드 자리 중에 오늘 받은 중에 지금 암놈이 가장 크네요. 한 50 후반대 꺼내놓으면 거의 6자에 가까운 지금 배스가. 아니 쑥놈이네. 빅사지의 암놈 대신 작은 순놈 베스가 걸려 나온 상황. 어쨌든 이제 비아오의 첫 배스입니다. 자, 산란자리를 공략을 했는데 비와호 런커 베스를 향한 도전은 다시 시작됩니다. 비와호에서의 둘째 날 아침, 박 프로는 선착장에서 짬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수컷을 낚은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유, 60cm 이상 돼 보이는 암컷 베스를 낚기 위해서입니다. 암놈이 바로 반응하는데. 수컷이 낚인 후 한껏 예민해졌을 녀석. 하지만 다행히 루어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분명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드랍샷 채비로 계속 암컷 베스의 신경을 건드리는 박 프로. 웜을 사이에 두고 녀석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비와호에 온 목적은 단 하나, 5kg 이상 런커를 낚는 건데 눈앞에 목표한 녀석이 있습니다. 웜으로 암컷 베스의 신경을 건드리며 입질을 유도하는 박 프로. 바로 그때 반가운 신호입니다. 크다 이거. 이야, 이 도보로. 자, 이게 비아오 베스네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 한국에선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묵직한 손맛입니다. 이야, 힘이 있기 때문에. 우와. 이야, 등치가 크니까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좀 부탁합니다. 자, 이게 비아오의 베스입니다. 자, 이놈을 낚으려고 지금 한 마리, 제가 그랬죠. 이 한 마리를 낚으려고 왔는데 드디어 지금 뭐 도보든 배낚시든 상관없습니다. 비아오의 베스가 이런 게 비아오의 베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야, 이게 진짜 비아오의 베스네요. 자, 드랍샷에 지금 계속 노리다가 쑥놈이 앞자리 물었는데 한 1분 정도 계속 물고 있는 거를 놓고는 그 다음에 넣으니까 바로 암놈이 와서 지금 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야, 몇 킬로? 무게는 대략 한 4kg 이상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길이는 60 정도까지는 안 되겠고, 제가 볼 때는 50 한
팔고 일단 한번 재볼게요. 우와. 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계측을 해보는 박프로. 50. 근데 눈이 작거든. 58. 58 나오네. 네? 사진 좀 찍어줘. 2cm 모자란 60cm의 베스. 사이즈 면에선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체구가 워낙 좋으니 무게는 기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자, 무게가 3.96kg 한 마리에. 어마어마합니다. 자, 길이는 58이 조금 넘고 무게는 4kg죠. 4kg. 우와. 성공했습니다. 자, 이놈이 비아웃했습니다. 우와. 비와우 명성에 걸맞는 런커 베스네요. 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다시 낚시를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계속해서 선착장 주변 산란장 포인트를 탐색 중인데요. 이번에도 드랍샷 채비를 이용 알짜리 주변에 있는 베스트를 유혹해 봅니다. 하지만 물색이 탁해서인지 아무리 웜을 놀려봐도 통 반응이 없는 녀석들. 눈에 잘 띄는 하얀색 웜으로 바꾼 지 20분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왔어. 와, 오늘 거 봤어요. 결국 먹네요. 앞서 낚은 암컷 베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씨알. 손맛도 일품입니다. 자, 5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한 20분 정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무관심한 척 하더니 결국은 와서 먹네요. 자, 이게 베스의 본능이죠. 비아오의 베스입니다. 우와. 신경질적인 공격성을 내보이며 무섭게 웜을 낚아챈 베스입니다. 플로리다 베스의 전형적인 이 채색과 무늬를 갖고 있네요. 중독성 강한 손맛도 비와우 베스의 특징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타고 낚시를 떠날 시간. 비가 와도 뭐 지금 조금 내리다가 그쳤는데 오늘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뭐 사실 육자는 아니라도 배스는 원래 크기보다는 무게거든요. 58에 4kg 짜리인데 아, 좋습니다. 이런 게 비하고 베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슬로프 주위인데 다른 렌탈 보트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요 주위에 지금 물 위로 떠서 있는 그 구조물들이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차터베이터로 빠른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먹는 사이즈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놈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인트. 보트를 렌탈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사유지라 어렵게 허락을 구하고 들어온 곳인데요. 포인트 상황은 그야말로 최상급입니다. 이 분위기는 육잡에서가 막 나올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 물속으로 잠겨있는 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관리 안 하는 보트들이. 자, 저는 그늘진 데라든지 아늑한 데 큰 놈들이 있을 확률들이 많은데 물이 조금만 더 맑으면은 산란 자리를 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물이 조금 너무 많이 흐립니다. 전날 육자베스가 마리수로 나왔다는 소식에 더욱 기대되는 포인트. 하나, 탁한 물색 탓인지 입질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오히려 활성도가 좋아진다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박무석 프로는 다시 아름드리 스몰나무가 있는 포인트로 옮겨 탐색을 이어갑니다. 먼저 배의 위치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캐스팅을 이어가는데요. 보트가 움직일 때 나는 소음을 차단하고 배 뒤쪽에 몸을 숨긴 후에야 녀석들을 공략해 나갑니다. 버스 잘 보이진 않는데 베스가 빠진 걸 봤거든 제가. 코앞까지 왔다가 달아난 베스. 물색이 흐려 녀석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입질이 왔던 곳 위주로 공략해 보는데요. 먹었는데 완전히 못 먹고 꼬리만 물었습니다. 지금이 오케이. 지금이 완전 물었어요. 오, 와, 순놈이네 이것도. 이게 물이 흐려가지고. 물색이 탁해도 멀리서 눈에 잘 띄는 하얀색 웜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이게 물이 흐려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한 마리가 있는지 두 마리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일단 보이는 것부터 잡았습니다. 알자리를 지키던 순놈 베스가 거센 공격 본능을 자랑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네, 사이즈도 아주 준수합니다. 우와! 자, 산란자리를 보고 한 50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자, 와서 입에 넣는 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느낌상 어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흰색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이 좀 흐릴 때 계속 오다가 어음이 없어지는 게 입질을 하는 겁니다. 입질을 하는 건데 살짝 들어보니까 물고 있네요. 자, 비아오의 베스, 플로리다 베스입니다. 비와호가 아니고서는 쉽게 낚을 수 없는 사이즈의 베스. 1번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물이 흐리고 지금 주의했던 게 그 보트 앙카를 박아가지고 보트를 전혀 안 흔들리게. 그래서 제가 뒤로 살짝 빠졌지 않습니까? 보이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낚아 보니까 그 라지마우스 베스보다가 이제 플로리다 라지마우스가 사실 산란장 공략을 하기가 훨씬 더 쉽네요. 안동에서 산란장 공략을 해보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비아오에서 산란장을 해보니까 요령을 하니까 쉽네요.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는 오후. 박무석 프로 일행은 배를 돌려 호수 중앙 쪽 새로운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원래 연안 쪽 낚시를 즐기는 박 프로지만 이번엔 현지 가이드의 권유대로 호수 중앙 쪽을 노려볼 참입니다. 비아오의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어제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흠프 쪽이나 수초 군락지대로 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쉘로는 보기가 좋은데 좀 개체수가 드물고 그리고 또 산란 배스들이 많으니까 산란 배스를 노리려면 물이 일단 맑아야 되는데 저 건너편 쪽으로 물이 흐리더라고요. 또 닭 주위가 산란터가 많이 되는데 그쪽은 또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낚시를 못하고 그래서 큰 배스들이 대부분 이쪽 흠프나 쉘로 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 그 흠프에 있는 그 수초지대로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가 다 몰립니다. 오늘 또 생일인데 수요일인데도 어림 잡아가지고 한 100대 이상은 뜯는 것 같네요. 비가 오는데도 참 대단한 일정이고 대단한 배스인 겁니다. 전날 종일 캐스팅을 하고도 빈작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호수 중앙 쪽 포인트. 하지만 비가 오면 베스들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현지 가이드 마이다 씨의 조언대로 입질이 올 거라 확신하며 탐색을 이어갑니다. 드랍샷 채비로 바닥부터 광범위하게 꼼꼼히 체크하는 박무석 프로. 오늘은 과연 이곳에서 박무석 프로가 원하는 빅베스가 나와줄까 기대감이 앞섭니다.
비가 오는데도 날씨는 어제보다 덜 추운 것 같네요. 어제는 오후에 좀 많이 쌀쌀하던데 오늘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춥게 느껴지질 않아요. 비가 내리는데도 기온이 높은 건 분명 호재죠. 오케이 왔어. 우와 묵은 줄도 몰랐어. 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 웜을 물고 있는 녀석. 우와. 낚아채는 순간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법 묵직한 시절 같습니다. 우와. 자, 4마리째 비아오에 뵀습니다. 자, 이번에는 펌프에 있는 뱃을 낚았는데, 채비는 다운샷입니다. 다운샷이고, 미디움 헤비로드인데, 수초에서 썩 빠져나와가지고, 사실은 수초에 걸렸구나 생각하는데, 묵직한 감 있잖아요. 그런 감이 전해지더라고요. 40 정도 되는데 그래도 힘은 많이 쓰네요. 수심이 한 4m 정도에서 3m, 지금 마크 부위를 던져놓은 데가 한 3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부터 살짝 밋밋하게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그 중간에 수초들이 수초 군락이 많은데 그 수초 군락에서 리액션에서 빠져나왔을 때 물었는데 사실 입질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물고 있는 데를 쳤죠. 부표를 이용해 경사면과 수초 군락이 잘 발달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통했나 봅니다. 비 오는 게 그 어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해가 떠 있는 것보다는 비가 오는 게 하승도를 더 좋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뭐 사실 하루 종일 했는데 입질 딱 한 번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벌써 4마리 낚았으니까 어제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필드의 파악이 끝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활성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입질 같았는데. 한 마리 배스가 나온 이후로 줄곧 별다른 입질이 없는 상황. 계속되는 비로 인해 체온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 마지막 포인트를 찾아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데요. 호수 본류의 중앙 포인트를 벗어나 지류의 색강 쪽으로 향하는 일행.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니 뜻밖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풍경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비아오에서 한 본류 쪽에서 수로를 타고 들어왔는데 완전 마을 안이네요. 마을 안에 이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뭐 건물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제가 낚시하면서 이렇게 도심 안에서 있는 수로에서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이제 서낙동강이 여기 비슷한 구조긴 해도 거기는 이제 수상 가옥들이 많은 지역이고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를 잘 찾아온 걸까요? 비가 내리는데도 곳곳에 워킹 낚시인들이 보입니다. 그중에 박무석 프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스몰나무가 병풍처럼 자리한 곳을 찾아 탐색해보는데요. 분명 배스가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아무리 채비를 던져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작전상 다시 눈에 잘 띄는 하얀색 루어로 바꿔 캐스팅을 이어가는 박 프로. 낚았다 하면 60cm에 버금가는 런커지만 한번 입질이 올 때까지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비와호. 박무석 프로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스가 나와주길 기다려봅니다. 가까이 크다. 그래서 때리는 거 눈으로 봤는데 이거 안 넣지를 못했어요. 코앞까지 따라온 베스를 눈 깜짝할 사이 놓친 상황.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뿐입니다. 우와 크다.
크다. 이야, 진짜 크다, 진짜. 오. 곧바로 현지 가이드인 마이다 씨가 굵직한 베스를 한 마리 걸어내는데요. 한참 동안 이어지는 베스와 마이다 씨의 실강이. 우와, 진짜 크다. 이보다 더 짜릿한 손맛은 없습니다. 우와, 이런데도 저 사이즈가 있네요. 거의 60 가까운 제가 처음에 낚았던 그 사이즈 정도 되는데, 우와. 대까이. 우와, 빅 사이즈. 폴링 화이트. 탐사 막바지에 찾아온 입질. 마이다 씨 역시 다 낚은 고기를 눈앞에서 놓치고 마는데요. 시간이 없어 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쉽게도 별 조가 없이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낚시꾼들의 로망이자 런커베스의 성지 일본 비와호. 시시한 씨알의 베스는 가라. 군이 원하는 건 오직 기록적인 사이즈의 빅 베스뿐. 지금 완전 물었어요. 비와 런커와의 짜릿한 추억을 뒤로하고 이놈이 비하오 뵀습니다. 극과 극의 도전은 계속됩니다.